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이번에는 좀 더 그림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또 다른 걸 좀 가져왔는데요. 네. 디자인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요것도 예. 이거는 이프라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 받았던 건데 네. 이거는 제가 기억에 남아서 꼭 간직하고 있었던 슬라이드인데 네. 뭐냐 하면 제가 그 레스토랑을 많이 운영하는 대기업 있어요. 네. 그 계열사 중에서 사람들이 먹는 CJ? 뭐 하여튼 뭐 그런 계열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외부 이제 신입사원 그 채용 면접관으로 한번 채점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양비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저 현장 대응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날 우리 매장에 맹인 한 분께서 안내견을 끌고 같이 온 거예요. 예. 난 이 레스토랑 안에서 파스타를 먹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죠. 음. 현행법상 맹인과 맹인 안내견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우리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이미 돈을 지불하고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맹인 안내견이라는 그 친구가 예. 갑자기 털을 훅 해서 날릴 수도 있고 또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무작정 네 들어가세요 해도 되는 건지 그럼 그 중에서 누군 또 클레임 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걸 물어본다. 그렇죠. 그걸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곤란하게 막 머릿속이 복잡하겠네. 그렇죠. 윤리적으로 대답해야 되나? 아니면 네. 회사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대답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아니 맹인 안내견을 무조건 들여보내야죠 하면 네. 그 안에서 클레임 거는 고객에겐 너 뭐라고 할 건데 네. 그렇게 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거지. 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그걸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물어볼 수 그리고 있죠. 또 만약에 안에 계신 분들도 권리를 인정해야 되니까 저는 포장해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그럼 그 맹인 안내견도 그쵸, 안에서 안 되지. 뭐 그거 이렇게 안 할 되지. 건데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과 정상적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 나라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곳곳에서 생길 때가 많아요. 네.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옆에 도로를 놓기 위해선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폭을 좁혀야 되고 예. 그럼 러시아워 때는 번잡스러워지는 거고 예. 이렇게 충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디자인으로 이 충돌 관계를 보완 관계로 바꾸거나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데 예. 그때 이 이프라는 그 어워드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저 제품이 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그 갈등 구조를 막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맹인 안내 봉입니다. 예. 맹인 안내 봉. 네. 예. 그래서 맹인이 저 전자 센서가 붙어 있는 봉을 끌고 가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이 봉이 앞에 있는 엄폐물과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실질적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맹인인 분이 아니시면 이 예. 귀가 이렇게 발달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가에서 안내견이 분명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진동이에요. 어. 네, 진동으로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그 진동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길게 울렸을 때, 짧게 2번 울렸을 때, 짧게 한 번 울렸을 때의 정보가 다 다르겠죠. 예.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아. 정교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같은 정상인과 장애우 간의 갈등 요인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털이 날릴 일도 없고 무슨 누군가 클레임을 그렇죠. 걸릴 일도 없는 예.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이 큐드롬이라는 걸 굉장히 그 굉장한 혁신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예. 사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그 구조적으로 참 만성적인 빈곤에 놓여져 있잖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뭐라 할까요? 그 원인을 궁금해하세요.
아니 도대체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가수인 이승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예. 공부해서 이제 니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일부 효과도 있지만 절대 그게 효과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구조적으로 그게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학교를 지어주고 해도 애들이 학교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요? 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물 때문이에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반일이라든가 뭐 하러 양쪽 부모님이 다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나갔을 때 생활용수 또는 식용으로 쓸 물을 이 애들이 또 와야 돼. 한 뭐 10km 바뀌든 어디에서 예, 떠오는 거를 얘네들의 업무인 거예요. 예. 아빠 엄마 일하고 올 동안 집에서 쓸 물 길러와. 이게 얘네들의 업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지어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쓸 물 저는 기르러 가야 돼요. 인 거예요. 예.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약간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깡마르고 힘도 얼마 없는 친구들이 한 번에 길러가지고 올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가야 되거나 네. 아니면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쓸 건 오늘 길러와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못 가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니 또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런 무거운 물건들을 지고 오거나 이고 오면 예. 척추라든가 이런 데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예. 마지막 자신의 보류인 육체 노동자로서의 견실함도 송산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가 뭐 상하수도 시설을 놓으면 되지 뭐 우물을 파면 되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럴 거면 뭐 다 벌써 해결할게요.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저통을 개발한 겁니다. 끌고 가기 쉽게. 그렇죠. 되게 저거를 단순한 디자인이네. 네, 저거를 만약에 들고 다니는 걸로 했다고 하면 얘네들이 들고 왔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큐 드럼이라는 건 저게 75리터가 들어가요. 어.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기르고 다음 날은 학교 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틀은 학교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친구도 보면 자기 몸집만한 걸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 큐드럼 하나 들고 그 물을 가져다 길러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을 디자인으로 해결한 사례고요. 학교를 우물 근처로 옮기면 안 돼요? 저기 썬키스트 킴님이 리오카가 진짜 끝내주는 기술이다. 리오카를 하면 거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하면 되잖아. 리어카 생각을 못했네. 네.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거는 예. 쐐기인데요. 이 쐐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저 흙탕물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마시기에는 사실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네. 각종 수인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는데 요 쐐기를 개발한 디자이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데다가 물을 그냥 길러서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 쨍쨍 비치는 벽에다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 있죠. 네. 이 파란색 부분이 약품 처리가 돼서 이게 UV 광선과 같이 결합이 돼서 치명적인 미생물 살균을 하는 처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환경이 UV 광선이 세다라는 걸 인식하고 네. 그걸 통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약품 처리가 된 비닐색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담은 거를 집집마다 그 비싼 정수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그 구매 가능하거나 쉽게 배송이 가능하거나 나눠주기 쉬운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수인성 질환에 안 걸려서 건강한 신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신경을 쓴 거고요. 이것도 라이프 스토로라는 건데 이거는 이쯤 되면 이제 딱 그냥 감 오시지 않나요? 저건 뭐예요? 이제 빨대로 물을 빨아먹는데 중간에서 정수가 돼서 그런가 입으로는 보네. 깨끗한 물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죠? 특히 이 라이프 스트로우도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예. 일단
아프리카는 정착민들이 있기도 하고 유목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물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유목민들에게 그 뒤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거 뭐 정수기 가져가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는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서 그냥 아프리카 대륙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뿌린 거예요. 아. 뿌려놓고 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죠. 영어나 불어나 이걸로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서 그렇죠. 나오나. 그림으로 이걸 어떻게 쓰는 물건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했었을 때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 되게 저렴하게 만들어야 대량 살포가 가능하겠죠. 예.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아프리카 각지의 살포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수 빨대 요걸로 또 견실한 육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 또 뭐라 그러죠? 그 디자이너들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이케아도 그렇잖아요. 이케아도 글자가 없잖아요. 그림으로만 돼 있잖아요. 조립하는 방법. 그렇죠. 다.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가 보네요.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빨대를 사용하면서 예. 본인들이 먹는 장면들도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플레이 점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요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커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워야 되고 예. 레저, 놀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 플레이 점프라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저 놀이기구가 네. 실제 아까 아프리카에서 물 기르는 것과 관련이 커요. 네. 아. 감 오세요? 이 우리 막 애들이 놀면 이렇게 정수 이게 뭐랄까요? 뭐라고 옛날 우물 때 펌프 기능이 펌프 되는 기능 거죠. 이렇게 하듯이 맞아요. 다시 다시 건가 보다. 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자, 아이들이 물 기르러 왔어요. 네. 그럼 이거는 노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펌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빙글빙글 돌려요. 그러면 이 재밌다 밑에 하면서 하는 거죠. 이 밑에 이게 스크류가 있어서 예. 물을 길러서 여기서 물이 나오도록 아.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냥 노는 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손쉬운 디자인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즐겁게 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중남미 국가의 뭐 저 과테말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여기 이 그 간단한 그 거치대 위에 예. 자전거를 올려놓고 이걸로 빙글빙글 돌리면 물이 올라오게 하는데 네. 이런 건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이네.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만 애들이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형태로 기왕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게끔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제 디자인적인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아요. 이거 뭐 제가 한 학기 강의로 예.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통상적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많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결국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어느 회사가든 회사를 다니실 테니 예. 그 회사의 회의 공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예. 사실 우리가 혁신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게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대화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예. 혁신 창출 공간 디자인 공간 뭐 이런 혁신 창출의 공간이 이제 회의실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뭔가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 단어 하나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액션, 액티비티, 비헤이비어 이런 게 다 우리는 행동, 행위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영 사전을 보면 이게 좀 뜻이 달라요. 먼저 액션하고 액티비티는 간헐적이고 일회성 있는 행위들을 말해요. 액션하고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 평소에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음. 어쩌다 한번 운동 한번 짐에 가서 했어. 운동했다. 그건 액션, 액티비티란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례적으로 뭐 일주일에 이틀 뭐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한다. 예. 그러면 그건 비헤이비어예요. 아. 비헤이비어는 일정한 패턴을 띠고 지속적인 양상을 갖는 행위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행태네 행태. 한국말로 하면 행태.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뭔가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건 액션하고 액티비티가 아니라 비헤이비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회사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비헤이비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 구조와 내 행동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이 의식 구조와 행동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곳은 제 옛날 직장의 회의실이었어요. 국회? 어디? KDI. KDI. 아 KDI. 예. 네, 여기서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와. 여러 뭐 부처에서 오고 여기 스톱워치 있고 예. 이 스톱워치로 일정 시간 되면 그냥 무조건 말 잘라버리고 예. 가끔 이상한 부처에 이상한 국장님 오세요. 그럼 그분이 마이크 잡고 또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난 그럼 바빠서 이만하고 가요. 이게 무슨 회의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식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되다 보니 예. 구성원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국의 광고 회사인 HACCL 같은 경우는 네. 서서 하는 회의실, 좁은 회의실을 도입했어요. 의자 없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네. 네. 특히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닥바닥 붙어 있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아는 분이 네. 저런 회의를 한번 도입했어요. 우리도 회의로 빨리 끝나자. 그래서 의자 치워. 다 서서 해. 하는데 나만 앉아서 하자. 회의 주제가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회의가 되는군요. 회의는 길어지고 남들은 막 다리 아픈데 끝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서 하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 말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예. 불필요한 내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하면 딴짓을 못해요. 예.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HHCL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그 앞에 이게 화이트보드 놓고 노트북 놓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회의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광고 회사들에서 이렇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에게 이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생각을 도대체 넌 어디서 했니? 물어봤더니 공식적인 오피셜한 회의실에서 회의 시간대 한 게 아니라 아.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대화. 아. 친한 동료하고 집에 놀다가. 가다가 그렇죠. 치맥 한잔 하는데 네. 야, 그거 내일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가 생각나고 이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글은 그렇다고 공식적인 회의는 없앨 수는 없으니 공식적인 회의를 즐겁고 유쾌한 대화가 있는 혁신을 즐겁고 유쾌한 대화가 많은 회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각 구글의 오피스마다 예. 그 오피스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로 그 오피스를 꾸며줘요. 이거는 그래서 구글에선 전 세계의 그 예. 오피스 디자인을 할 때 그 예.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해줄까? 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오피스는 구글 마이애미 비치 근처에 있는 예. 그 오피스인데 여기는 대부분 보드를 많이 타러 가나 봐요. 그래서 회의실 공간을 아예 보드로 디스플레이하고 회의 탁자도 그냥 뭐 우리 스노보드래네 저기 서핑 타는 그런 그 것처럼? 보드를 통해서 예, 이렇게 예. 놔둔 거죠.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의자 놓고 그럼 혼나는데 예. 뭔가 하여튼 즐겁게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꾼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야. 이제 중요한데 재밌네. 이건 뭐예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회의실인데요. 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녹색.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 여기는 우리나라 네이버인가 KT인가 그쪽 회의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이 뭐예요? 녹색. 녹색이죠. 네. 이게 이 색깔을 일부러 또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것도 여러 연구가 있는데 예. 독일 브레멘 국제대학 연구팀에서는 요거부터 할게요. 두 번째부터 로버트 울리치 텍사스 A&M 교수는
식물이나 꽃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예. 그렇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 간에 창의력 실험을 해봤는데 네. 식물이나 꽃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한 15% 정도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저건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네. 근데 식물이랑 꽃은 녹색 계열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구를 받아서 후속 연구로 로체스터 대학교의 앤드류 엘리엇 연구팀에서는 아예 벽지나 아까 같이 바닥을 녹색을 좀 많이 노출시킨 공간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디어 제안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해봤더니만 초록색이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에 더 증진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냥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벽지를 칠할 때 무슨 색깔이든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왕이면 그 창의력 증진 효과가 단 3%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 그런 초록색 계열로 벽지나 회의실 색깔을 많이 노출도를 높였던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일 브레멘 국제대학 연구팀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 가끔 걸려져 있는 그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예. 한쪽 그룹은 자유와 일탈을 떠올리는 펑크족,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논리적이고 보수적인 공학자 이미지, 요 두 가지의 그림을 걸어놓고 어느 쪽에서 어떤 회의 안건들을 더 많이 발표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그림만 달랐는데. 네, 그림만 달라졌는데도 회의의 방향성과 성과들이 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펑크족 뭐 염색머리 이런 사진 붙어 있는 때가 아이디어가 더 잘 나와요. 맞습니다. 어. 여기서 보수적인 공학자 이미지로 걸어놓은 거는 아인슈타인이었고요. 네. 펑크적 이미지로 걸어놓은 거는 독일의 대표적인 락그룹인 스콜피언즈의 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왜냐면 독일 연구팀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성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통해서 뭐 회의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도 담보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는 조금 더 뭐라고 하나요? 뭐 그 디자인을 좀 더 보편적이고 수월성 있게 활용하는 사례들 몇 개를 가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환경 이슈란 말이에요. 환경.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 뭔가 휴지를 아껴 씁시다 이런 구절 보면 왠지 강요받는 느낌 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한 사례들도 있어요. 저거를 한 장씩 뽑을 때마다 저게 초록색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지를 뽑는다는 건 아마존 열대 밀림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초록색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죠. 휴지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강요하지 말자라는 걸로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바람직한 행위를 넛지라고 합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네.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뭐 쓰기 부담스럽다. 좀 쓰기 부담스럽죠. 휴지라도 좀 마음 편하게 예. 쓰자죠. 맞아요. 그 아마존 살리자고 휴지를 안 쓰면 그냥 나가나?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껴 쓰란 얘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대박입니다. 네. 요 두루마리 휴지. 여기 감 오세요? 중간에 구멍이 네모네요. 네모가 다른 점이에요? 네, 맞아요. 탁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가끔 휴지 이렇게 내릴 때 쑥 해서 우르르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많은 휴지 아까워서 막 예, 두들 예, 말아가지고 예, 그냥 하고 오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죠. 아, 두루마리 부분이 여기가 네모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려. 뺄 때마다 2개, 3개 내려올 걸 턱턱 내려오니까 네. 한 면이라도 더 적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턱턱 걸리도록 만들어서 티슈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덜 사용되게끔 요거는 유도한. 아이디어 좋네요. 이거 네.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그동안은 안 좋았어요. 아 이거 좋은데요? 네. 네. 그 다음에 예. 야, 참. 요것도 대박이에요. 네.
저는 이것도 아주 근데 아까 전 같은 휴지는 네. 휴지 회사에서 도입하지 안 하고 싶어 하겠네요. 사각형 휴지요? 네, 휴지를 많이 써야 휴지 회사는 잘 팔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네. 디자인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그게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가 실패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아니면 적용을 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인센티브 구조가 또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것들 중에서 뭐 네. 정말 혁신적인 것들이 많은데 잘 활용 안 되는 게 있고요.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자, 요 자전거는요. 네. 영국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영국의 자전거 도둑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작은 마을이 어느 날 큰 컨테이너 와서 마을 전체에 자전거가 없어져요.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스패너로밖에 못 끊는 쇠사슬 저기 있잖아요. 네. 자물쇠. 그걸 이용하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네. 주객이 전도된데 예.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자전거 자물쇠가 뭔지 아세요? 자전거 자물쇠. 아니에요. 이게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가 지금 빠져 있죠.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브레이크 라인을 자물쇠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 라인을 한 줄 빼서 자물쇠를 만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끊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망가뜨려야지만 가져가는 거죠. 끊으면 브레이크 라인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네. 그렇죠. 자전거를 망가뜨리고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품을 일종의 자폭 상품이군요. 자폭 상품. 맞습니다. 건들면 자폭한다. 네. 자, 하여튼 브레이크에서 네, 오늘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네. 난리가 났네요. 제가 시간 저렇게 간지 못 봤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저희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디자인 공부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짜예요. 제가 무슨 특정 회사 뭐 홍보하러 온 게 아니라 예. 저희도 저기 그냥 NGO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 파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고령 친화 산업으로 아니면 새로운 부캐로 저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쪽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많이 확인해 주셔서 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가면 있다고요? 그 뉴딜 디자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 네.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했는데 이번엔 끝났어요. 제가 오해받을까봐 끝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걸 공짜로 많이 하니까 많이들 찾아보셔라. 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배울 수 가능합니다. 그 나이대별로도 있고 지금 네. 한 건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안 대표님 같은 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까? 디자인 어디서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아.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도 하고 아.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도 하고 아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들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런 거나 보시고 언더스탠딩은 뭐 그냥 넘기는 걸로.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